여러분들이 버킷리스트 쓸 때도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과 아까 밀어내의 법칙,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이 생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감정이 생깁니다. 하지만 결국은 마이너스를 몰아내고 플러스를 더 강화하고 마이너스를 블랙홀에 빨리 보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여러분만의 뭔가 찾아야 돼요. 그 블랙홀로 보내는 그 습관이나 그 상황을 뭔가 여러분만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심호흡으로 다 없애는 거거든요.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내보내고 다시 플러스를 넣고 마이너스 내보내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지나가다가 열받아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뭔가 명상이나 뭔가 운동을 뭔가 마음 먹고 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진짜 엄청나게 삶이 빨리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드렸던 팁은 뭔가 상처받거나 막 화가 날 때는 그런 식으로 이 상황의 화를 상대방의 화를 내는 거지 나한테 화가 내는 게 아니야. 단지 그 상황에 내가 있는 것뿐이야. 누가 이런 똑같은 상황을 저질러도 이런 화가 낼 거거든요. 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한테 화가 날 때는 그렇게 뭐 감정을 몰아내시고 또 그냥 내가 우울하고 슬프고 그냥 나 스스로 우울하고 감정할 생각이 들 때는 내 혼자밖에 없으니까 이 감정을 내보내고 신선한 플러스를 들어 마시고 해서 빨리 내보내야 된다. 왜 17초 이상 머무르게 되면 우주의 법칙이 작동을 해서 그걸 끌어당긴다고 제디 힉스 부부의 책에 수십 번 나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됐거든요. 그래서 17초 이상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가 일기 같은 거 쓰면 굉장히 힐링 되잖아요. 막 화가 났는데 처음에는 막 화가 났다 하면서 일기 쓰지만 마지막은 약간 반성하면서 끝나잖아요. 아 그래서 다음부터는 잘해야겠다. 아 그래 뭐 깨달으면서 끝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 화를 글로서 다 내보내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가 다 내보냈으니까. 그럼 사람이라는 게 이제 플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일기 같은 걸 쓰면 처음에는 막 안 좋게 써도 마지막은 항상 좋게 끝나요.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왜? 마이너스를 내보냈으니까 이제 좋은 게 들어올 공간이 생긴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안 좋은 감정이 들어오면 이걸 내보낸 연습을 안 하고 계속 쌓아두는 거죠. 그냥 참고 착한 사람 되려고. 기분 나쁘면 욕도 하고 하세요. 그냥 왜냐면 너 기분 나쁘니까 표출해버리면 이게 안에 안 머물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 쌓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처음에 별거 아닌 거 알고 쌓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오는 거잖아요. 나만 이런 일이 또 생기고 힘든 거. 그러니까 오히려 욕하고 감정 표현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이 옵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하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욕 들어먹기 싫으니까. 계속 내 안에 가두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거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계속 가뒀기 때문에 이게 다 걷어질 때까지는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책을 쓰면 왜 달라지냐면 책에다가 여러분의 일기 쓰듯이 어쨌든 감정을 다 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힘들었던 거, 슬펐던 감정, 좋았던 감정을 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글로서 다 표현하니까 내 마음이 이제 비워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비워지고 그 상태에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싶은 건 받아들이잖아요. 이제는 아니까. 그래서 새로 채워지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의 삶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비우기를 해야 되는데 비우는 걸 어떻게 하느냐 되게 많이 물어봐요. 명상을 하든지. 근데 명상이라는 거는 깨닫는 좀 오래 걸리잖아요. 스스로요. 왜냐면 명상이라는 게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까지 도달하려면 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좀 저는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상에 빠지면 이제 쭉 가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감정이 왜 가벼워지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내보내다가. 근데 그것도 좋고 또는 글쓰기가 왜냐면 최고인 게 글은 이렇게 썼을 뿐인데 결과를 만들어주니까 동시에. 보세요. 심지어 책을 안 써도 블로그에만 남겨보세요. 블로그에 여러분의 그냥 감정을 계속 담다 보면 그게 막 40개, 100개가 되면 또 하나의 컨텐츠가 되고 그 글을 읽던 사람들이 나의 팬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의 마케팅 채널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명상만 하면 나로서 끝나지만 뭔가 블로그를 통해서 글로 한다거나 이렇게 책을 쓴다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기장 남기듯이 이렇게 한다거나 어차피 시간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시간이라도 티나는 행동을 하자는 거죠. 같은 시간이라도 글이라는 거 쓰고 어딘가 남겨두면 여러분은 그냥 일기장 남기기 했을 뿐인데 한 1년만 지나도 그게 모든 게 모이면 자료가 많이 모이면 무조건 컨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컨텐츠화 시키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한 100개 정도 쓰다 보면 여러분도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글 쓰는 동안은 계속 빠져나가니까 마이너스를 보내는 거고 다시 비웠으니까 다시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게 반복됐는데 100개 정도 생겼다. 그때 여러분 글을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죠. 내가 100개 동안 쓰면서 이상하게 같은 뭔가 뉘앙스를 풍기는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모여야지 이 사람의 색깔이 나올 거 아니에요? 딱 보다 보면 나와요. 그 뭔가 유일하게 나만이 가진 뭔 색깔이 나와요. 아하, 나는 이런 문체를 많이 쓰고 이런 단어를 많이 쓰고 이런 얘기를 주로 하구나. 주로 하는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왜? 여유가 없거든요, 삶에. 맨날 바쁘잖아요, 우리 사람 자체가 많은 역할을 하게 태어났잖아요. 여자면 엄마도 해야 되고 아내도 해야 되고 여자로서도 살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쁜 거에 이제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나를 이제 잃고 살았고 나라는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블로그도 일기장식으로라도 자기 전에, 이제는 핸드폰이 있어갖고 너무 좋잖아요. 예전에는 컴퓨터에 앉아갖고 딱 해야 되지만 이제는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꼬적꼬적꼬적 남기고, 그런 것들이 진짜 나중에 모여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기회를 줍니다. 왜? 어쨌든 SNS에서 올리면은 이 내용들이 다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좋다 나도 이것 때문에 힐링도 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네, 똑같이 힘드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면 나중에 100명이 돼버리면 그 10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직장을 다녀도 이 직장 월급 외에 50만 원, 100만 원만 벌어본다면 여러분이 직장이 다가 아니라는 걸 더 확신하게 되겠죠. 때려치우고 바로 하면 좋지만 우리가 그럴 만한 용기는 없죠. 여러분 주변에 한 10명의 친구가 있는데 한 5명 이상이 그렇게 해서 잘 나가주면 여러분이 선택을 하겠지만, 내 주변이 그렇지 않고 직장을 그만두고 봤는데 다 힘들게 살아. 그걸 여러분이 봐왔고 뭔가 무의식 중에 있잖아요. 인생이 막 나이가 들면은 힘들게 살 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들어서 뭘 할지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때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하는 게 맞죠. 왜? 그 다음 인생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지금 부자들 많이 만나면 저를 보면 맨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쨌든 제가 젊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는 저 나이에 저런 생각을 못했는데 저보고 하는 말 다 똑같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아라고. 나는 그렇게 못 살아서 이제 와서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너무 후회한다고. 그리고 저희 시어머님 말고 어머님이 살아 계셨는데 100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마지막 하시는 말씀도 그거였어요. 그냥 예쁜 거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라. 그렇게 못 살아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혜잖아요.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제일 후회하는 게 1번이 자유예요.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자유가 없음에 가장 후회한다고 합니다. 2번은 여행 많이 못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들에게 지혜를 배우면 여러분이 100살 돼서 깨우칠 거를 그분들의 지혜로 지금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남은 70년, 60년을 전략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같은 시간이라도, 왜냐면 우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라도 굉장히 능률적으로 살려면 아까처럼 그냥 혼자 명상하고 혼자 일기장에 끄적끄적거리고 하면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 남는 게 없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블로그나 유튜브나 책 이런 데 남긴다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뭔가 컨텐츠화 되어 있고 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왜냐면 여러분은요, 혼자 꿈을 이루는 것보다 이 꿈을 2명, 3명 같이 해주면 더 힘이 나잖아요. 파급 효과가 나고. 그래서 내가 내 목소리를 냈을 때 이 목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지 여러분의 꿈이 빨리 이루어져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나만 그런 생각한 거 아니네. 이 사람도 더 힘이 생기고 이 꿈에 더 집중하겠죠. 이제 만나는 사람이 댓글 달고 공유하는 사람들이 맨날 꿈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현실 탓만 하는 하루에 24시간인데 직장에서 9시간, 10시간 이상 현실 얘기만 하다가 퇴근하고 오면 3, 4시간 동안 이제 꿈 얘기를 하는 사람이랑 하루에 막 8, 9시간 꿈 얘기하는 사람이랑 이 성공의 버퍼링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의식성장대학에 온 이상 무조건 여기서 추구하는 거는 빨리 성공하는 거예요. 빨리. 왜? 시간 한정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이, 저는 솔직히 김미경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의 특징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돈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저렴하잖아요. 어쨌든 저렴하고 강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근데 본인이 강좌가 많기 때문에 다 실행을 못해. 중간에 다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강좌가 막 50개, 100개 이렇게 있다. 막 금액이 특히 영어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수강할 수 있고 99,000원인데 1년 동안 유효기간이 있대요. 영어 사이트 되게 많잖아요. 시원스쿨도 있고 야나두 이런 거 보면 1년 동안 무한반복해서 들을 수 있고, 강좌는 막 한 몇십 개, 거의 100개 가까이 있고 이게 한 20만 원이다. 그럼 되게 싸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마케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싸고 기간이 길고, 그러면 일단 내 입장에서 또 1년 동안 볼 수 있으니까 영어는 어쨌든 계속 우리의 숙명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등록을 또 해. 싸니까 얼마 안 하니까 1년 동안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제했다는 자체가
중간에 보다가 안 봅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한 가지를 유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이미 성공했죠. 다이어트도 성공했고, 영어도 성공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성공했고, 독서도 성공했고. 그러니까 그게 다 마케팅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차피 안 볼 거 알기 때문에, 특히 그런 거 있죠. 다 보면은 뭐 100% 수강료 돌려준다. 후기도 있어 또. 다 봐가지고요. 저는 100% 다 환급 받았어요. 그건 진짜 10,000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건 진짜 뭔가 더 절실했고, 진짜 그런 게 맞는 사람들이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가 끈기인데, 한 가지를 1년 동안이니까 하면 언젠가 보겠지 하면서 하는 마인드 자체가 이미 자기를 정의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에 그 마케팅에 속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끈기가 없거든요. 끈기가 있다면 이미 성공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이런 수강을 하고 이걸 듣는다는 자체가 여러분이 끈기가 없기 때문에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케팅에 속지 말라고요. 이거를 알게 되면 무조건 짧은 시간에 배우고, 왜 나의 끈기는 오래 안 가니까 내 열정이 있을 때는 끝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카페 활동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how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블루투스 키보드. 전 이것도 다 써봤어요, 키보드를. 타자감 좋은 거 뭐 해서 최적의 키보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카페 활동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보통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어떻게 더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할 건지 how를 생각을 했고 결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빨리 끝내버리니까 일이 즐거운 거예요. 5분이면은 댓글 한 뭐 10개, 20개 다나? 그러니까 바로 막 게시글도 빨리 올리고. 근데 뭐 하는데 오래 걸리고 이러면 또 귀찮고 나중에 해야지 미루게 되고, 나중에 해서 미루면 계속 해야 될 일이 쌓이니까 그럼 하기 싫은 일이 돼버리고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1분이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1분 동안 못해. 5분 걸려. 그럼 1분으로 단축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해보면 되게 많아요.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왜냐면 시간이 금이고 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나는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오는 목적은 빨리 성공하고, 빨리 성공해버리면 이제 말전에 한 번 성공하면 그 다음이 보이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한 꿈은요, 여러분이 가보면 알겠지만 최소한의 꿈이었던 거예요. 이 최소한의 꿈을 도달해보면 엄청나게 큰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에 와보면 멈출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꿈을 뭐 60살에 이루겠다, 70살에 이루겠다 해서는 그때 이뤄보면 다음 세계가 있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꿈을 못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이루는, 그래서 빨리 꿈을 이루는 책만 읽고 빨리 성공하는 법, 그런 것만 계속 읽어야 여러분이 세뇌가 되겠죠. 빨리 성공할 수 있대. 그리고 방법도 알려주고, 스마트 컷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빨리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빨리 성공했고 빨리 부를 이룬 그런 책들만 쭉쭉쭉 읽으면 여러분이 처음에는 했다가 계속 세뇌되면서 이제 빨리 성공하는 거에 집중하겠죠. 근데 우리 옛날 방식은 천천히 성공하는 거였거든요. 배운 방식이. 그러니까 거의 성공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목표를 잘 정하셔가지고 계속 그거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근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을 다독거리면서 그동안 나를 보살피는데 노력해주어 고맙다, 감사한다. 여러분 자신을 위로할 때 가장 감동적인 거 알아요? 근데 왜 남한테 위로를 바래요? 나를 잘 아는 건 나 자신인데, 나를 내 자신이 알아주지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라는 생각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나에게 6주차까지 잘 와서 고맙다. 그래도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줘서 고맙다. 변화시키려 해줘서 고맙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정말 나를 사랑해. 나는 우리 아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를 사랑해야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